뇌출혈 진단비 청구를 했으나 지급이 거절된 사례입니다. 이 뇌출혈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뭐 크게 이제 외상성, 자발성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외상성 뇌출혈 같은 경우는 별도 특약이 없는 이상 대부분의 뇌출혈 진단비에서는 제외가 되고, 신체 내부의 원인으로 인해서 뇌출혈이 발생했을 때 그런 I 코드, I60에서 62 코드, 요 코드를 보상하는 진단비가 가장 일반적이고 이게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환자분이 암 환자셨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신우의 암, 신우의 암, 우측 신우의 암이 있고, 이게 신체에 다발성 전이가 일어나는데 뼈, 뇌, 간, 폐, 복부내 림프절 등등 전이가 발생을 한 말기암 환자입니다. 근데 이 뇌출혈을 그 코드를 부여하는 거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급을 거부한 기준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질병 코드에 관한 지침표입니다. 그래서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신생물 부위에 출혈이 발생한 경우는 암의 하나의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출혈 코드는 따로 부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뇌출혈 코드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예시가 있는데, 위암이 있었고 위암 부위에 출혈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위에 대한 것만 쓰고 출혈의 코드는 여기 없죠. 그러니까 부여하지 않는다. 요게 이제 질병 코드 부여에 관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에 내내 출혈이 있었고, 여기에 보면 이건 CT 검사 결과인데 이 뇌 전이로 인해서 그 부위에 국소적인 출혈이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보험사가 요 기준을 적용을 해서 뇌출혈 코드를 부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인정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급이 거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지급 거부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사도 이 진단비 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 가입자의 반발이나 이의 제기, 이런 뭐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뭐 가만히 넘어가는 경우도 거의 없긴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근거를 마련을 해서 이렇게 부지급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가입자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지 않고 뭐 다른 대학병원에 한번 자문을 구해보자, 다른 병원에서 뇌출혈이 맞다고 하면 처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제출한 진단서 자체가 이렇게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서 거의 대부분 나오게 되죠. 근데 이런 진단이 바뀐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신 것 같은데, 이게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돈이나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자문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받았지만 환자분의 가족분들이 이제 거부를 해서 지급을 가로막는 그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진행이 됐고, 저희가 손해사정서를 써서 이 뇌출혈 진단이 왜 타당한지, 왜 지급 대상인지 이런 것들을 입증을 해서 추가적인 뭐 절차 없이 처리를 한 사례입니다.